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선택을 대상을 찾았다면 이제부터 공부할 것은 실제 존재한다기보다는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 선택제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이를 가상 클래스 또는 유사 클래스 또는 슈도 클래스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앞에 콜론이 붙는 것이 특징입니다. 콜론이 붙게 되면 링크, 슈도 클래스라고 불리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앵커 엘리먼트는 상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링크라고 하게 되고요. 한번 방문한 사이트의 경우는 표시가 돼야 되겠죠. 이때 visited, 방문했다 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앵커에 콜론, 호버를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에 액티브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마우스로 클릭한 순간을 말합니다. 마우스를 떼게 되면, 클릭한 걸 떼게 되면 액티브 상태에서 해제가 되는 거죠. 콜론 포커스는 포커스가 된 상태를 말하고요. 콜론 포커스에 연이어서 콜론 호버가 들어가면 포커스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상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와 visited는 href라는 속성을 가진 요소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커 엘리먼트의 링크 상태에 대한 디자인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글씨의 색상 값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핑크빛이 감도는 색을 A 링크 요소에 넣어보도록 하고요.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만 하게 되면 앵커 요소의 기본 상태에 다음과 같은 글씨색이 먹게 되겠죠. visited는 방문한 상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방문을 하게 되면 컬러 값을 녹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해보고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나서는 색상이 변경된 게 보이죠? 방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방문한 상태에 대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개발 도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펙터 엘리먼트 도구로 사용해서 앵커를 선택해 보게 되면 A 요소의 기본 색상 값은 스타일 CSS에서 다음과 같은 색을 사용을 했는데 링크 상태가 되면 핑크빛이 감도는 붉은색이었고요. 방문한 상태가 되면은 이와 같은 녹색빛으로 변경하게 디자인을 바꿔놨었습니다. 실제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주소를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섹션 엘리먼트에 아이디를 부여하고요. 제목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CSS 레퍼런스로 비순차 목록을 사용해서 각각의 목록 아이템으로 공부하고 있는 가상 클래스, 링크, visited, hover, active에 대한 주소를 연결해놨고요. 베이스를 사용해서 MDN 사이트로 이동되게끔 만들어놨고요. 새 창으로 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화면에 보게 되면 CSS에 디자인한 것처럼 링크 상태에서는 붉은색이고요. visited 상태에서는 녹색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인 이유는 마크업을 하면서 방문했기 때문인 그런 거죠. 호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상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MDN의 호버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호버의 사용법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돌아보고 결과를 보게 되면 바로 visited 상태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도 마찬가지겠죠? 링크 상태, visited 상태 클릭을 해보고 나서 페이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 visited, 방문한 상태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내가 이 사이트를 이미 방문했었구나 라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링크의 슈도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가상 클래스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호버와 액티브는 href라는 속성을 가진 요소뿐만이 아니고 모든 요소에 적용이 됩니다. 호버는 마우스에 의존하는 그런 속성이 되겠죠. 호버를 적용해 보게 된다면 달랑 요소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호버가 됐을 때 백그라운드의 컬러 값을 연한 회색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제목 요소에서는 디자인이 안 바뀌는데 달랑 요소에 올리게 되면은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글자 색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달랑 요소의 컬러 값을 회색을 가지고 있게 하다가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와 같은 검정색으로 색을 변경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연한 회색을 가지고 있는 단락이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진한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룹핑을 사용해서 H1 요소, H2 요소, H2에 호버했을 때 단락이 호버했을 때도 모두 일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제목 요소에도 마우스가 올랐을 때 진해지게 되겠고요. 달랑 요소,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H2 요소도 디자인이 먹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상태에 대한 디자인을 적용하실 때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상태 디자인이라는 것은 UI 킷을 만들 때 디자이너가 버튼, 호버 스테이트, 액티브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상태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그것을 CSS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가 올라가기 전 상태, 마우스가 올라간 상태, 액티브는 누른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링크, visited,
호버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액티브를 알아보겠습니다. 클릭한 후 떼게 되면은 색상이 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액티브라는 건 클릭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호버나 액티브는 어디까지나 마우스에 의존하는 가상 클래스인데요.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키보드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접근이 가능한 요소한테 적용을 주셔야 돼요. 현재 문서에서는 앵커가 되겠죠. 앵커에 포커스가 되게 되면은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릴 때 브라우저에서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포커스가 적용이 됩니다. 이 포커스에 대한 디자인은 브라우저마다 다른데요. 이 부분을 모두 공통적으로 변경해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테두리가 생긴 것을 아웃라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웃라인 넌 속성을 주게 되면은 새로 고침 후 탭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우스 밑에 쪽에서 주소가 바뀌고 있긴 한데 실제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접근성 디자인 관점에서 아웃라인 논을 제외시키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아웃라인 값을 3픽셀의 솔리드 값으로 검정색을 배치를 시켜보도록 하고요. 옵셋 값을 3픽셀 우선 줘보겠습니다. 자세한 속성들은 나중에 다 살펴볼 거고요.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포커스가 어디로 이동됐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편집 디자인과 다르게 웹 디자인은 상태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대한항공 영문 사이트입니다. 대한항공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 미국처럼 접근성에 대한 법률 조항이 엄격한 나라에서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어느 부분에 시각적으로 상태가 표시되는지를 처리해줘야 됩니다. 어느 부분을 올리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접근성을 매우 강력하게 준수하게 요구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한 디자인에서 포커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포커스가 된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간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요소에 포커스가 됐을 때 호버하게 된다면 주황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하고요. 키보드에 포커싱이 간 상태입니다. 이때 마우스가 올라가게 되면 디자인이 바뀌는 게 보여지죠. 이처럼 가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것을 액티브라고 하게 된다면 포커스가 된 후에 클릭을 했을 때 디자인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가상 클래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링크, 비지티드, 호버, 액티브, 포커스 그 외에 호버라든가 액티브들을 연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ran이라는 가상 클래스가 있는데 이들 또한 연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child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자식이라는 뜻인데요. 대상을 선택하기 쉽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목록이 있는데요. 목록에는 UL 요소 안쪽에 li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 첫 번째 자식을 선택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크업을 보게 되면 UL 요소에 클래스를 줘서 식별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nk list라는 클래스를 주도록 하고요. 페이지에 와서 클래스 link list 안에 li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li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디자인을 줄 수가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이 노란색을 준다고 한다면 새로 고침이 됐을 때 모든 li 요소에 같은 디자인이 먹게 되겠죠. 이때 첫 번째 요소를 꾸미고자 한다면 가상 클래스가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클래스 first child 이와 같은 클래스명을 만들어 놓고 li 요소에 클래스 first child를 줘야지만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상 클래스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가상이기 때문에 실제 클래스를 주지 않아도 동일한 디자인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li 요소 중에 첫 번째 자식 li만 찾아서 디자인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last child는 마지막 자식을 가리키는 건데요. first child 대신에 last child를 집어넣고요. 색상 값을 노란색이 아닌 연녹색을 집어넣겠습니다. 브라우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마지막 자식에게 디자인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가상 클래스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마크업상 변경이 될지라 하더라도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대상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nth child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first child는 nth child 1하고 같습니다.
마지막 자식의 경우는 1, 2, 3, 4, 4번과 같겠죠? 저장을 하게 되면 페이지 로드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만약 이 값이 4고 이 값이 1이라면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죠. 즉, 이 뒤에다가 숫자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대상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안에 넣는 숫자는 포뮬러라고 해서 공식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짝수의 경우는 노란색을, 홀수의 경우는 연록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되면 보는 것처럼 홀짝, 홀짝이 되겠고요. 3의 배수로 설정해 주게 된다면 세 번째 요소만 색상이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n함과 같습니다. 그럼 왜 nth일까요? 그것은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겠죠. 나가게 돼서 s가 붙기 때문에 n까지 나간다고 해서 nth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포뮬러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포뮬러 공식을 사용하실 때 앞서 홀짝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단축했을 수 있도록 CSS에서는 홀수의 경우는 odd를, 짝수의 경우는 ev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홀수는 노란색을, 짝수는 녹색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죠. odd와 even 이런 값을 사용해서 대상을 찾기가 용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클래스 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클래스 랭은 HTML 요소의 랭 속성이 사용됐을 때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른 디자인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KO-KR의 경우는 현재 도큐멘트의 주 언어가 KO-KR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 랭 EN의 경우는 다른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디자인상에서 한글과 영문을 다른 폰트를 사용해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어의 경우는 스포칸 산스라는 글꼴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영문의 경우는 타임스 뉴 로먼이라는 글자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명조 계열체고요. 이것은 고딕 계열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웹페이지에서는 모두가 고딕 계열이었는데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랭 잉글리시를 가지고 있는 CSS는 다른 글자와 다르게 명조 계열체, 즉 삐침이 있는 체가 보여지죠. 보통 이런 체를 세리프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삐침이 없는 체는 고딕 계열체, sans 세리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글자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 나라의 언어에 맞게 그 나라의 폰트로 변경할 때 랭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N을 몇 개 더 적용해 보게 되면 랭 속성을 카피를 해서 이 앵커 부분에도 랭을 추가해주면 좋겠네요. 랭이 추가된 요소들을 모두 잘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CSS, HTML, SVG, XML 모두 랭 속성이 잉글리시로 적용된 폰트들은 다 타임스 뉴 로만이라는 명조 계열의 체가 적용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랭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